자, 117페이지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인데, 자, 이건 잘 이해하실 게 있어요. 자, 지금 우린 주택법상 주택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도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포함이 되죠. 그러면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연립주택이 될 수도 있고, 다세대 주택도 될 수 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항상 주택법에서 공동주택한 편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때 무엇이 포함된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포함된 개념이에요. 포함 개념이다.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이런 뜻이에요. 현재 아파트인데 304호가 있어. 304호. 자, 이건 원칙은 여기에 한 세대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구분해서 자, A 세대, B 세대 각각 나눠서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얘기야. 그럼 각각 독립된 구조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원칙은 아파트를 연상해 볼까요? 304호에는 한 세대가 사는 거죠. 한 세대가 모든 걸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다는 얘기야. 그걸 일부를 구분해서 일부도 단독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하되 그 구분된 공간에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203호가 A세대, B세대 각각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A세대, B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도 소유권은 하나만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야. 소유권은 몇 개? 하나. 그럼 집주인이 한쪽 사용하고 나머지는 세를 놓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걸 무엇이 한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아파트 초기에 안방에는 집주인이 살고 우리가 건너방 세를 놓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런 형태라 개념 가시면 돼.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제 자, 그다음에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저는 건설 기준, 설치 기준, 면적 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그럼 이 건설 기준은 대통령으로 정했다. 세부적인 기준을 안 볼 거예요. 근데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 A번에 보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다. 자, 그럼 여기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건 뭐냐? 건설할 때부터 세대 구분형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것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땐 사업계획 승인 받고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부터 뭘로 만들겠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기준이 좀 달라요. 건설 기준이. 자, B번에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다. 그럼 얘는 뭐냐? 처음에 기준주택인데 기준주택이 세대 구분형이 아니다는 얘기야. 기준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뜻이야. 그땐 공주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설치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B란 것은 처음에는 세대 구분형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지만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세대 구분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조는 어떻게 되냐? 자, 사업계획서 받아 건설할 땐 이렇게 A세대, B세대 각각 독립된 주거로 아예 만들어주는 거야. 건설할 때부터 A세대, B세대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 처음부터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럼 A세대, B세대가 구분되더라도 소유권은 하나만 인정하겠다. 그럼 집주인이 살면서 반대편은 세를 놓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공주법에 따라 허가받고 신고하고 설치하는 건 뭐냐? 기준주택이에요. 기준주택에 한 세대만 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걸 구분해서 이쪽 공간만 원룸 형태로 만들어준 거야. 바꿔서 이걸 세를 놓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기준주택도 세대 구분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자, 그땐 공주법에 따라 허가받고 설치할 수 있는가? 왜냐면 요즘은 핵가조가 되고 있죠. 50평대 아파트들 많잖아요. 그럼 구분해서 세를 놓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는 뜻이야. 그렇지만 이 구분된 공간에서 구분 소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분된 공간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는 주택, 없는 주택. 거긴 있느냐 없느냐 그 관계가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얘도 출제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여기서 왜 도시형 생활주택한 이름 붙였냐? 이따 보시면 오직 도시 지역에만 건설할 수 있어요. 어느 지역에만 건설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이건 서민들을 위해서 만든 주택이에요. 누가 이용하는 거다?
서민들. 왜냐면 도시적에는 집값이 비쌉니까 쌉니까? 그러니까 서민들 위해서 만든 걸 도시형 생활주택이래. 자, 여기 바깥에 창문 뒤에 지금 보이죠? 저게 대표적인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일단 구분해 줄 겁니다. 저 창문 바깥에 건축물 하나 있잖아요. 저 공동주택이에요. 층수가 몇 개 층이에요? 5개층 넘어가죠? 그럼 제 어디에 포함될까? 아파트. 아파트야.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이 하나입니다. 일단 설명하고 갑니다. 정의가 나왔어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 주택으로서 대통령 연원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이따 보시면 대통령 영의전 주택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원룸형 주택, 단정 연립주택, 단정 다주택으로 구분할 겁니다. 근데 일단 자 세대수 제한이 갑니다. 몇 세대? 300세대. 이 300세대는 여러 번 정답이 났어요. 관리심에서는 이 자체가 주관식가 썼어요. 근데 출제 당신 150세대가 정답이었거든. 근데 그대로 300세대 개정된 겁니다. 예전에는 얘가 150세대에서 300세대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관계법규는 300을 500세대로 바꿔서 한번 또 정답 쳤습니다. 자, 이상이다 미만이다. 이걸 또 이상으로까지 바꿔 출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 나중엔 이건 300세대만 볼게 아니라 미만까지 체크한 문제가 된 거야. 근데 지금부터 의미 두지 마요. 자,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국민주택 규모 안에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두 가지. 80하고 100쯤 다 있었죠. 이걸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자, 대통령령을 한번 떠들어보겠습니다. 자, 위 기억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지역에 건설한 다음의 주택이다. 자,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오직 어느 지역에만 건설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이름 붙인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얘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국민주택 규모 안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다 했죠. 85제곱미터 이하가 있고 100제곱미터 이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국민주택 규모란 것은 85제곱미터 이하를 의미할까요? 100제곱미터 이하를 의미할까요? 얘는 도시계 건설하니까 이 뜻은 85제곱미터 이하의 뜻을 갖고 있는 거야. 나중에 해석내도 물어봐.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오직 어느 지역에 건설한 거다. 그 때문에 여기서 말한 국민주택 규모란 것은 85제곱미터 이하의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원룸형 주택, 단정 연립주택, 단정 다주택이야. 그중에서 원룸형 주택이 가장 출제분도 얻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원룸형 주택은 룸이 몇 개다? 하나다. 원칙 하나 주택이에요. 자, 원룸형 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이다. 그러면은 공동주택인데 무슨 법상 공동주택입니까? 주택법상. 그러면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연립주택이 될 수 있고 다세대 주택이 다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좀 이따 보면 단정 연립주택도 있어요. 걔는 오직 연립주택입니다. 단정 다세대 주택도 있어요. 걔는 오직 다세대 주택이야. 그래서 단정 연립주택은 연립주택만 될 수 있는 거고 단정 다세대 주택은 오직 다세대 주택만 되는 겁니다. 근데 원룸형 주택은 그냥 주택법에서 공동주택한 편형태를 썼잖아요. 그 원룸형은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연립이 될 수도 있고 다세대 주택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어디만 포함되어 있는 거야? 원룸형. 자, 도시형 생활주택 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원룸형, 단정 연립주택, 단정 다세대 주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단정 연립주택은 오직 연립주택에만 포함이 돼요. 단정 다세대 주택은 오직 다세대 주택만 포함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원룸 주택은 공동주택 편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연립이 될 수도 있고 다주택이 다 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어디만 포함된다? 원룸형 주택만 포함돼. 자, 그럼 쟤는 층수가 무조건 5개층 훨씬 넘어가요.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이야. 그러면은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어디 있을까? 원룸형 주택이야. 아니, 단정 연립주택과 다세대는 4개층 이하잖아요. 얘는 지금 5개층 훨씬 넘어가고 있어요. 그럼 얘는 아파트에 포함되잖아. 그 아파트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원룸형 주택이지. 단정 연립이나 단정 다세가 아닙니다. 그럼 해석내를 물어봐요.
그래서 원룸주택은 아파트 될 수 있고 연립이 될 수 있고 다세대주택이 된 거예요. 다만 요건을 갖춰야 돼. 어느 지역에 건설하고. 자, 세대수는 300세대 미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세대별 주거 전면적이 자 50제곱미터 이하일 거. 자 보세요. 앞에서 도성생활주택에서 국민주택 규모라 할 때는 85제곱미터 이하라겠죠. 내는 몇 제곱미터이다? 자 50제곱미터 이하도 85제곱미터 이하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국민주택 규모예요? 85제곱미터 이하에 소속돼 있는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자 넘어서 두 번째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할 거. 물론 항상 주택에는 침실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독립된 주거의 판단은 욕실과 부엌을 갖고 판단하는 거야. 항상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택법 안에서는 독립된 주거의 판단은 무엇과 무엇을 갖고 간다. 욕실과 부엌. 그러면 단독치사 구조가 돼야 돼요. 공동치사 구조가 돼야 돼. 단독치사 구조가 돼. 그래서 항상 꼭 기억할게. 주택법 안에서 독립된 주거가 나올 땐 욕실과 부엌이 나와야지 다른 게 나오면 X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제가 두 가지만 던져볼게요. 온지 X인지 판단해보세요. 근데 지금은 왜 OX 판단하냐면 자꾸 공법의 마인드를 각계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시험에 출제해도 잡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자, 원명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및 주차장을 설치할 것. X죠. 독립된 주할 땐 욕실과 부엌이 나지 다른 게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게 기출지문이에요. 자, 응용 문제입니다.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보일러실을 설치해야 된다. 자, 그래서 독립된 주할 땐 욕실과 부엌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욕실 및 보일러실 제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거. 얘는 원룸형이니까 룸이 몇 개야? 하나.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 구성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하나의 공간 구성할 땐 무엇과 무엇을 제하라? 욕실과 보일러실 제하라는 얘기야. 무슨 뜻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욕실과 부엌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지. 근데 욕실은 화장실 겸용으로 이용하죠. 그러니까 의생상 문제가 되니까 욕실 구분해 주라는 얘기야. 침실과 구분하라는 얘기요. 자, 그러면 개별 난방일 땐 세대별로 보일러실 들어가는 겁니다. 개별 난방일 때는 그러면 보일러실에서 연소가스가 거실로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그럼 개별 난방일 때는 보일러실도 구분해 주라는 얘기야. 그럼 결국은 주방하고 부엌하고 침실이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이 된다는 얘기야.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무엇과 무엇을 제해야 된다겠어요? 그럼 욕실과 보일러실은 침실과 구분해 주라는 얘기야. 벽을 설치해서. 그럼 결국은 주방하고 침실이 하나로 묶여서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된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무엇을 제하고 하나의 공간이다. 욕실과 보일러실. 복귀 나왔어요. 원룸형 주택은 욕실과 부엌을 제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저 하나의 공간 때 있을 땐 욕실과 보일러실인 거지 부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다만 주거 전면적이 자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 구성할 수가 있다. 그럼 투룸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몇 제곱미터부터? 30제곱미터에서부터는 투룸형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그럼 20제곱미터일 땐 투룸형 구성하셨다는 이거는 S가 되지. 30제곱미터 이상부터 그게 키워드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지하층에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거. 자, 우리가 이 도시생활주택은 서민을 위한 주택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친서민적인 주택이 원룸형 주택이야. 가장 친서민적인 주택이 원룸형 주택이에요. 근데 그 서민들 어두컴컴하고 습기가 많은 지하에 살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래서 지하층에 세대 설치할 수가 없다 표현한 거야. 그래서 이가 출제 빈도가 높은 이유는 뭐냐? 요건이 다양하고 복잡하니까 이걸 가지고 말장난 수준이 많이 나와.
그러면 가계복귀에서는 또 최근에 어떤 문제냐냐, 이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형 생활주택의 명칭을 쓰는 문제 나왔어. 그때 뭐라고 쓰면 돼요? 원룸형 주택을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원룸형 주택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넘어진 설명해 줄게요. 자, 원룸형 주택입니다. 자,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로 주거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하다? 50제곱미터 이하. 그러면 독립된 주거 하나로 무엇과 무엇이 가야 돼? 욕실과 부엌이 가야 돼. 욕실과 부엌 꼭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욕실은 구분한다 안 한다? 구분해주란 거지. 이제 개별 남을 땐 보일러실 같잖아. 보일러실도 구분하라는 얘기야. 그럼 결국은 주방하고 침실이 하나의 공간으로 구조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다음에 자, 원칙은 원룸이야. 그러면 투룸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 몇 제곱미터 이상부터? 3cm 했든 투룸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넘어갑니다. 자, 단정 연립주택도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럼 어느 지역에 단지로 구성됐다? 도시지역에 몇 세대 미만으로? 300세대 미만으로 연립주택이 단지 구성됐대요. 근데 포인트가 있어요. 아니, 포인트는 아닌데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이 단정 연립주택이 된답니다. 자, 앞에서 원룸형 주택도 연립주택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될 수 있잖아요. 원룸형은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연립이 될 수도 있고 다세대 주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뜻이에요. 연립주택이 원룸형 주택의 구성 요건을 다 갖추면 원룸형 주택이 된 거야. 그 중에서 한 가지 요건에도 충족하지 못하면 단정 연립주택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볼까요?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죠. 근데 앞에서 정의에서 제가 분명히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은 85제곱미터 이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단정 연립주택은 한 세대를 85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럼 50초가 80m 이하일 땐 단정 연립이 간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연립주택이기 때문에 층수는 원칙은 몇 개층이 합니까? 4개층 이하지. 다만 여기서 특례가 인정돼요. 특례. 다만 건축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가 있다. 원칙은 몇 개층이지만 4개층 이하지만 심의받게 되면 5개층까지 건축을 허용하겠답니다. 그래도 아파트 아닌 겁니다. 아니고 연립이에요. 이건 뭐냐? 자, 이건 특례 규정이야. 특례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층수 늘려서 세대 더 늘려주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을 위한 주택이에요. 그럼 층수 늘려서 세대수 더 늘려서 하라고 특례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5개층까지 건축하더라도 아파트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단정 다세대 주택입니다.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이다. 자, 그러면 다세대 주택도 원룸형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다세대 주택이 원룸형 주택의 구성 요건을 못 갖췄을 때는 뭐가 된다? 단정 다세대 주택이 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얘도 다세대 주택이니까 층수가 몇 개층 이하야 돼요? 4개층 이하 된다는 얘기야. 다만 여기도 특례로서 심의받게 되면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특례일 뿐이야. 그럼 단정 연립이나 단정 다세대가 심의를 받고 5개층까지 건축했습니다. 그렇다고 아파트가 아닙니다. 연립과 다세대일 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소방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하는 법률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정의가 이런 정의 하나요. 아파트 등이란 용어 나와. 아파트 등. 그럼 아파트에 여러 가지 있다는 거죠. 거기서는 아파트 등의 정의가 뭐냐?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것은 다 아파트 등으로 분류돼. 그럼 아파트도 포함되죠. 자, 그러면 단정 연립과 단정 다세대가 심의받고 5개층까지 건축하잖아. 근데 소방서 등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설치기준이 좀 달라져요. 나중에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5개층까지 건축하다도 아파트 아니다.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고 이 정도만 기억하자. 도시형 생활주택 안에는 몇 가지가 있더라. 세 가지. 원룸형, 단정 연립주택, 단정 다주택만 있다만 기억하세요. 넘어갑니다.
자,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이건 나중에 할 겁니다. 그리고 건강 친환경 주택 나중에 할 거고 장수명 주택 나중에 할 겁니다. 자, 이제 자, 119페이지 양가로 3번. 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다 왔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한테는. 양가로 3번에 공동주택 관리법상 공동주택의 정의가 났어. 이놈은 공동주택이 건축법 달라지고 주택법 달라지고 공동주택 관리법이 달라집니다. 119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양가로 3번에 공동주택 관리법상 공동주택의 정의와 종류가 나왔잖아. 오케이? 우린 최종적으로 이걸 위해서 앞에 주택을 다 설명한 겁니다. 그럼 우린 소장님은 공동주택을 관리한 사람이에요. 무슨 법상 공동주택을 관리한 사람일까요? 공주법상. 우리 시험은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우리 시험 보는 사람이에요.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소자로 우리가 배치가 되는 거야. 우리 모법이에요. 오케이? 그럼 최종적으로 이것을 정리하면서 앞에 내용들을 설명했던 거예요. 그 중에서 준용해오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이제 공동주택 관리법을 줄여서 공주법을 하겠습니다. 자, 공동주택이란 다음에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자, 공주법상 공동주택 안에는 주택도 포함되고 시설도 포함된답니다. 지금 어떤 주택이 포함될 거냐? 자, 첫 번째,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이 공주법상 공동주택에 포함된답니다. 자, 그러면 주택법상 공동주택이니까 몇 가지가 있는 겁니까? 세 가지. 아파트, 연립과 다세대. 그럼 우리 관리 대상물이에요. 그럼 주택법상 공동주택이니까 기숙사는 포함되지 않는 거지. 만약에 건축법상 공동주택 편익태 나왔으면 기숙사가 포함이 돼야 돼. 하지만 주택법상 공동주택이니까 기숙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으로 건축하는 건축입니다. 이걸 무엇이라 했어요? 수상복합. 수상복합. 근데 항상 법에서는요, 수상복합이라는 용어 절대 안 씁니다. 법령에서는 수상복합이라는 용어 안 써요. 그럼 앞으로 지문에서 주택 외의 건축물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이 나오잖아. 근데 수상복합 연상하세요. 자, 수상복합도 자, 주택이 있고 밑에 상가 있잖아요. 이 상가는 시설이에요. 복리시설이에요. 이걸 뭐란다? 수상복합. 그럼 법에서는 수상복합을 하지 않고 주택 외의 건축물과 주택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칙은 공동주택 아니에요. 근데 무슨 법에서만? 공동주택 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이 포함이 되는 거야. 아, 수상복합 공동주택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법에서만? 공주법에서만. 그럼 수상복합도 우리 관리 대상물이 되는 겁니다. 어느 법에서만? 공주법 안에서만. 자, 내려가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주택이고 시설이 있답니다. 시설. 주택법은 부대시설과 복리시설도 시설로서 공동주택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 관리 대상물이 되는 거죠. 부대시설 대표님 관리사무소라고 하겠잖아요. 그럼 관리사무소는 주택법상 부대시설이야. 부대시설 공주법에 넣으니까 어디에 포함돼? 공동주택. 우리 관리 대상물이 되는 겁니다. 경로당도 복리시설이죠. 주택법상 복리시설이에요. 근데 공주법에 넣으니까 뭘로 포함됐어? 공동주택. 공주법이니까 또 공동주택이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 관리 대상물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위에 보니까 이 경우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한됐어. 그럼 타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을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하는 겁니다. 그럼 걔는 공동주택이 아니다. 아니다. 보실까요? 자, 수상복합도 주택이 있고 밑에 상가가 있죠. 이 상가는 근린생활시설로서 복리시설이라는 얘기야. 근데 일반에게 분양됐죠? 그럼 수상복합에서도 우린 주택만 관리하는 사람이지, 자, 상가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상가 관리하지 않아요. 무슨 만? 주택. 아, 수상복합도 주택 있고 밑에 상가잖아요. 상가는 일반에게 분양된 시설이에요. 그럼 우리 그럼 공주법상 공동주택이 아니다. 그럼 공주법에 따라 우리는 주택만 관리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상복합도요, 주택 관리승을 소장으로 배치해야 돼. 근데 주택만 배치면 같지 상가는 배치하잖아. 그래서 적용법이 달라. 주택은 공주법에 따라 관리합니다. 그러면 밑에는요, 자, 직권법이 적용돼. 그래서 여기는 소장 배치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도 상가가 있죠. 그게 또 봉이설이에요. 근데 일반에게 분양했어 안 했어요? 했잖아. 그럼 상가는 우리 관리 대상물이 아닌 겁니다. 근데 경로당은 분양되는 게 아니지. 걔는 우리 관리 대상물이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제가 담당하는 공동주택 관리팀에서 공동주택은 무슨 법상 공동주택이다? 공주법상 공동주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했죠? 하지만 주택법상 공동주택을 알라 해도 건축법상 아래 주택을 알아야 돼. 주택법상 공동주택이 아파트도 건축법상 아파트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걸 설명하자 앞에 주택부터 지금까지 다 설명해 왔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공주법상 공동주택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 내용을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와서 이제 가장 중요한 법이죠. 공동주택 관리 법령이 나왔어. 그래서 항상 공동주택 관리 법령은 우리 바이블이에요. 우리 모법이자 우리 기본법이 공동주택 관리 법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장님 나가시면 가장 기본이 공동주택 관리 법령이에요.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 보니까 이런 규정이 있어요.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 관리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도록 돼 있어. 그러면 이 규정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법령을 집행한 사람이다? 공주법령을 집행한 사람이니까 바이블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소장님 부임 받아서 가면 항상 거기다 바이블 껴놔야 돼. 책꽂이에다. 근데 기본서 받으면 두께가 1200페이지가 넘어요. 걔는 수험서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쓸데없는 게 많아. 네, 시험 끝나고 학교는 버리고 자 여기다가 제가 별도로 기초서 안에는 공주법만 다 넣어놨어요.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기초사는 공주법령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내용을 다 넣어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만 꽂아두세요. 버리지 마시고 기초서는 기본서는 수험서용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내용도 많다는 얘기예요. 두껍기 때문에 걔 꽂지 말고 무엇을 갖다 꽂아놔라. 기초서. 그럼 필요할 땐 얘를 끄집어내라는 얘기야. 아침에도 전화 왔었어요. 문자가. 교수님 사용자가 회장이 될 수 없다는 법조항이 몇 주에 있습니까? 그런 거 자기가 찾아봐야지. 나보고 몇 조메트이니 내가 머릿속에 어떻게 몇 조메트까지 압니까? 제14조 7항에 있는 규정이야. 여기 보세요. 교수님 여기 보세요. 교수님 동별례 패자로 선출된 사용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된 공주법 조항 부탁합니다. 오전 9시 16분에 나한테 문자 왔어 오늘. 그럼 알려주다 안 알려주대? 알려주대. 그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7항 했다고 얘기해 줬어요. 이런 건 질문하지 마요. 제발 좀. 공동주택관리법 여기 책에 보면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이 안에 보면 있으니까 그 찾으세요. 뭐 소장이 몇 조 몇 항이 뭐가 중요해. 그 법령 자체가 중요한 거지. 보여줄게. 그 내용을 설명하면 되지.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무지개 많아요. 이런 것까지 찾아서 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항상 소장님 나가면 이거 그냥 집어 놓으세요. 필요한 거 이렇게 찾아보시라는 얘기야. 왜냐면 간혹가다 회장님도 몇 조 몇 항이 있느냐 자기가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몇 조 몇 항 머릿속에 못 집어넣어요. 법준이 왜 한두 개입니까? 근데 그거 찾아보고 가르쳐 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뒤에다가 좋은 뒤에 몇 조 몇 항이라고 다 써놨어요. 책에 보면 그거 찾아보세요. 자, 지금부터 공동주택 관리법령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할 겁니다. 자, 여기도 법에도 총칙이 있어. 제1장이 총칙입니다. 자,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법의 제정 목적이 있답니다. 왜 만드느냐? 자,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 가능성을 정함으로써, 그럼 앞으로 공동주택을 어떻게 관리하냐? 관리 가능성은 어느 법에서 정하겠다? 공동주택 관리법 정하겠다. 그 때문에 우리 모법이 되는 겁니다. 자,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그러면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누가 관리해 주는 거다? 관리 사무장이 관리해 주는 겁니다. 무슨 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서 국민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를 한답니다. 그럼 결국은 소장님은 애국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꼭 순국 선열들만 애국자가 아니야. 국민주거 수준 향상을 이바지한대요. 누가? 소장님이. 그럼 소장님도 애국자다, 애국자가 아니다. 애국자다. 그런 사명감 갖고 사세요. 너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 관상은 무슨 법에서 정하는 거다? 공동주택 관리법. 근데 역사가 있었어요. 자, 공동주택 관리법이 올해로서 4년차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공동주택 관리의 관상이 공주법이 아니었어요. 주택법 안에 있었어. 그래서 주택법 안에서는 건설기준, 공급기준, 우리가 관리기준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굉장히 법의 체계가 복잡해지니까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가돼서 나온 겁니다. 분가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은 주택법의 특별법의 질을 갖고 있습니다. 주택 중에서도 공동주택만 규정하는 거니까. 주택법은 공주법의 일반법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일반법. 그래서 이제 국가 등의 의무 넘어가고요. 자, 관리체의 의무가 나왔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자,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 무슨 법에 따라? 공주법에 따라. 두 번째, 입주자 등의 의무도 있다. 우리 저번 주에 공주법상 세 사람은 꼭 기억하자. 자, 집주인들을 무엇이라 그러고 입주자, 세입자를 사용자, 양자를 합쳐서 입주자 등. 자, 그럼 입주자 등도 의무가 있답니다. 공주법상. 자, 입주자 등은 공동체 생활에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체의 업무에 협조할 의무를 합니다. 근데 현재 이렇게 잘 해야 하네요. 하는 사람 맞아요.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법에서 하라고 했잖아. 그럼 안 지키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쫓아내야 될까요? 쫓아낼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단지 관리 규약입니까? 재정 제한상이 있어. 그래서 할 때 뭐 우리가 뭐 돈 같은 걸로 부과금 이렇게 부과할 수 있어요. 뭐 부과금 부과했는데 질서 위반해서 관리에서 부과금 부과를 했어. 안 나잖아. 그럼 민사로서 우리가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규약으로 다 정할 수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다른 법률과의 관계다. 이건 법원입니다. 여러분들 민법에서 제1조 법원을 배웠죠? 법의 적용 순서. 법의 적용 순서잖아요. 민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것은 관습법. 관습법의 규정에서는 조례해야 한다고 안 돼 있나요? 왜? 그럼 공법도 적용 순서가 있다는 얘기야. 공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구분됩니다. 물론 민법 시에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법에 상충될 때 무슨 법 우선이냐. 자,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할 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법하고 공법이 충돌하죠. 무슨 법 우선의 원칙과 공법 우선의 원칙이야. 자, 공법은 국가가 개인을 규율한 법률이에요. 사법은 사인 간의 법률을 다룬 법이 사법이지. 대표인 게 민법이 일반 사법이잖아요. 그럼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법이죠.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법과 민법이 충돌했어요. 그럼 무슨 법 우선 원칙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우선 원칙, 공법 우선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민법 교수님이 아무리 뭐라 해도 저 발밑도 못 따라와. 무슨 법 우선 원칙인가? 공법 우선의 원칙이니까. 이해하셨어요? 근데 그걸 따라서 지금 또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를 지금 또 설명해 줄 겁니다. 자, 주택법과의 관계가 나왔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을 적용한다. 자, 그럼 성격이 있어요. 자, 주택법은 모든 주택에 적용하는 거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에 적용하는 법률이야. 근데 공동주택관리법은 주택 중에서도 무슨 주택에만 적용하는 거야? 공동주택관리법이죠. 자,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법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게 특별법이 될까? 공동주택관리법이 특별법이에요. 그럼 주택법은 공주법의 일반법이지. 그럼 공동주택관리관상은 무슨 법을 적용하고? 공주법. 근데 공주법의 기준일 땐 최종적으로 주택법. 근데 주택도 건축입니까? 건축물이 아닙니까? 자, 근데 건축물은 무슨 법을 정하고 있어? 건축법. 그럼 주택법도 할 땐 최종적으로 건축법도 적용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규정하는 거야. 그래서 공주법이 주택법의 특별법이다. 근데 공주법의 규정일 땐 무엇을 찾아서? 주택법. 그럼 우리는 주택법도 알아야 돼요.
알았지만 막상 주택법 떠들으면 관리 규정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허위상 그냥 명목상 있는 적용 순서예요. 주택법 아무리 떠들어봐도 관리 규정 하나도 없다니까. 공주법 다 이관되기 때문에 그냥 이건 명목상 있는 법률이에요. 법조문이에요. 자, 민간 임대시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과의 관계도 있답니다. 자,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정한다. 자, 그러면 이 민간 임대주택과 공공주택은 이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주법의 특별법이야. 이 두 가지가 공주법의 특별법이에요. 그럼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주법이 우선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하라는 얘기야. 다음은 여기에 규정했던 무슨 법? 공동주택관리법. 그럼 공동주택법은 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의 일반법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 규정했던 무슨 법까지? 주택법. 주택법일 땐 건축법까지 정할 수 있는 게 법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이해하고 빠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도 이제 주택법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이 나왔어. 관리 방법. 자, 1번에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앞에서 공주법상 공동주택을 배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있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게 가장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된 겁니다. 저번 주 간단히 설명했지만, 자, 정의가 나왔습니다. 정의. 자,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이란 것은 앞에서 공주법상 공동주택이 있죠. 그 중에서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있다는 겁니다. 자,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한 자를 두고 자치 의결 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자, 그러면 의무 관리상 공동주택은 공주법상 공동주택 중에서 일정한 의무가 부과된 공동주택을 의무 관리상 공동주택 편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의무는 뭐냐? 전문적으로 관리한 자를 둔다 했어. 그럼 반드시 의무 관리상 공동주택 안에는 주택관리사나 주택관리사부를 반드시 소자로 배치시켜야 됩니다. 배치하지 않게 되면 이 법에 따라 1천만 이하 벌금형이 부과돼 버려. 자, 그러면 자치 의결 기구라는 건 뭐냐? 입주자 대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입주자 대표를 반드시 구성해야 돼요. 그 외에 일정한 의무가 부과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자, 공주법상 공동주택 안에서도 법률 적용이 다릅니다. 법률 적용이 여러분 주택단지가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할 때만 공주법이 적용돼. 그리고 여러분 단지가 비의무더라 의무가 아닐 땐 직권법이 적용되는 거야. 자, 앞에서 분명히 내가 공주법상 공동주택 안에는 주택법상 공동주택 포함됐죠. 자, 주상복합 포함됐죠. 자, 부대세가 봉시세 포함됐잖아. 그런데 그 주택이라도 그 공동주택이라도 이 의무 관리상의 범위에 해당할 때만 공주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의무가 아닐 땐 비의무라는 거야. 비의무는 직권법이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법률 적용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공동주택 관리 실무죠. 그럼 최종적으로 그 공동주택을 추가하면 결국은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 때문에 비의무는 우리가 배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이제 그 범위를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몇 세대 이상? 자, 그러면 기업번에 해당 주택이 300세대 미만일 땐 의무관리가 아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두 번째,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다. 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몇 세대 이상부터? 150세대 이상. 그럼 150세대 미만은 아니다는 뜻이죠. 자, 세 번째,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가를 보니까 지역 난방방식을 포함한댔어. 난방이 중앙이나 지역 난방일 때는 몇 세대 이상부터입니까? 150세대 이상. 그러면 150세대 미만은 아니란 뜻이지. 자, 그럼 우리가 300세대 이상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승강기나 중앙이나 지역 난방일 땐 몇 세대 이상부터 기준됐어요. 자, 그러면 니은과 디귿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는 300세대 이상으로 간다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300세대 이상부터 기준이 되는 것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돼 있어야 되지. 승강기가 있으면 이미 150세대 이상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자, 난방은 개별 난방, 중앙 난방, 지역 난방이 있는 겁니다. 자, 중앙과 지역은 몇 세상부터 있습니까? 자, 그러면 300세대 이상부터는 것은 승강기가 설치 안 돼 있고 난방 형태가 개별 난방일 때. 그때는 300세대 이상부터는 뜻 갖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내려가서 네 번째,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부터. 그럼 주상복합도 주택이 몇 세대 이상이 되면 그때는 공주법에 따라 의무 관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칙적으로 의무 관리하는 것은 이 네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미임도 있지만 원칙은 네 가지예요. 근데 작년도부터 미임번이 시설됐죠. 미임번. 자, 미임번이니까 위 기업부터 니일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자, 그러면 기업부터 니일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무다, 비의무다. 비의무지만 입주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그럼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이 있어요. 있다 보면 입주자 등의 산물상 서면동이란 말이야. 동의받게 된 비임에서 의무로 바뀐다는 얘기야. 자, 바뀌는요. 그걸 뭐라냐? 의무 관리 대상 전환 공동체 편해준 겁니다. 그러면 전환되기 전엔 무슨 법이 적용되고? 직권법. 자, 전환되면 그때부터 공주법을 정하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제 동의를 받고 전환이 됐잖아요. 그때 무슨 법에 따라 의무가 부과된다? 공주법에 따라 의무가 부과된 겁니다. 직권법은요. 자, 주택가성을 소장으로 배차한 규정이 없어요. 구분수자 10명 있을 땐 관리인을 우리가 선임해야 돼. 관리인이 관리인데 관리인은 주택가성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일반도 가능한 거야. 꼭 구분수자를 유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비임일 때는 직권법이 적용되니까 입대가 구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구분수자 전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구성돼. 그래서 관리단에서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관리단 구성될 땐 관리위원회가 구성돼. 법의 체계가 달라요. 자, 다만 직권법은 민사특별법이에요. 사인 간의 법령을 다루니까 투명성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개판으로 관리되니까 앞으로 전환시켜서 공주법에 따라 우리가 투명하게 관리하는 뜻이에요. 근데 전환 효과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게 전환되죠? 그때는 소장님을 주택가성 자격 있는 사람 배치해야 돼. 그러면 법정 기술과 장비를 싹 갖춰줘야 돼.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갈까 적게 들어갈까? 엄청 들어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근데 서울에는 조그만 부자인 주택단지도 있어. 많아. 한 세대가 막 몇십억짜리 빌라 단지도 있다니까. 근데 전환시켜서 공주법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받을 수가 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무엇을 볼 거냐? 지금부터 의무 관리 대상 공동체계 어떻게 관리가 될 건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지금부터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배워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 범위란 거 뭐냐? 비임에서 의무로 전하는 동의비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동의비율. 자, 위일의 미임에서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기준이란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이상 서면 동의하는 방법을 말한다. 자, 그럼 비임에서 의무로 전환하기 위해선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 동의 비율은 입주자 등의 얼마가 된다? 3분의 2 이상. 그러면 3분의 2의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전환시킬 수 있다 없다? 없고 3분 이상 동의를 받으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3분의 2가 중요해요. 그래서 대부분 공주법에서는요. 동의 비율이 과반수 아니면 3분의 2야. 근데 3분의 몇 개 안 돼요. 야, 공주법을 통틀으면 동의 비율이 많아요. 근데 과반수가 있고 3분의 이상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 과반수예요. 3분의 몇 개 안 돼. 그래서 대부분 과반수를 3분의 1로 바꿔버리거나 3분의 1을 과반수 바꿔서 이제 출제되는 거예요. 우리도 한 문제 나왔어. 나중에 여기서는 3분의 2가 키워드가 될 거라면 이해하시고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의무 관리대상 공동체계 범위는 꼭 기억해야 돼. 우리 직장의 범위니까. 자, 승강기나 중앙 난방이거나 지역 난방일 때는 몇 세대? 150세대 이상. 자, 주상복합도 주택이 몇 세대? 150세대 이상. 자,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때 승강기가 설치 안 돼 있습니다. 개별 난방일 땐 몇 세대다? 300세대 이상. 이건 범위를 꼭 기억해야 돼. 이것 때문에 우리가 현재 공부하는 목적이니까요. 의무관리상 범위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이 있답니다. 관리 이것도 잘 이해하시면 하세요. 지금부터 암기할 필요 없어요. 자, 입주자 등은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자치 관리하거나 주택 관리직에 위탁하여 관리해야 한다. 무엇을 박았죠? 자, 그러면 자,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의무 관리를 할 땐 두 가지 관리 형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치와 위탁 관리를 의미하는 거야. 자,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서 의무 관리라 했잖아요. 이때 관리 형태야. 관리 형태는 자치와 위탁 관리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 관리라는 건 뭐냐?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이야.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가 소장 선임하고 직접 관리하자 자치 관리.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직접 소장 배치하고 관리하겠다. 무슨 관리? 자치 관리. 위탁 관리라는 것은 전문업자인 주택관리직에 의뢰하여 관련 방식을 위탁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주법상 의무 관리할 땐 무슨 관리야? 무슨 관리? 자치와 위탁 관리. 그래서 자치와 위탁 관리에 따라 관리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자치와 위탁 관리 배우러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넘어갑니다. 자, 전환 등은 나중에 할게요.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행정관점 간단하게 여기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공주법 배우니까 시도산 용어가 나오기도 하고 시장, 군수구청장 용어가 수없이 나올 거야. 다른 개념입니다. 자, 시도지사란 어떤 뜻이냐? 그냥 개념만 파악하세요. 앞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를 앞으로 시도지사 표현해 주는 거야. 뭐라 표현한다? 시도지사. 그래서 법에서는요, 길게 나열한 거 싫어해. 첫 번째 조항에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펴놓고 가르고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이렇게 표현해 준단 말이야. 그럼 앞으로 시도지사라는 것은 광역단체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의 표현 형태 나옵니다. 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구청장이고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자들 앞에서 앞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공주법에서 시도산 용어가 수없이 나올 거예요. 이 자들 의미하는 겁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없이 나올 거예요. 이 자들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들과 업무 관계를 대업무 관리다 표현한 거야. 관리사무소는 입주민 간의 업무만 다른 게 아니라 행정기관도 업무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업무를 대업무 관리라고 배우는 거야. 그래서 본 시험에서는 주로 이제 시도지사고 시군청장을 바꿔서 이렇게 출제하는 문제가 나와. 그게 대업무 관리 문제가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나중에 이건 할 거니까 나중에 할 거고. 자, 그냥 123페이지 관리의 이관 여기부터는 쉬었다 가겠습니다.